바른 다이어트의 해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상업 자본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비만을 권하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목표가 뭘까요? 음식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중독시켜야 돼요. 음식으로 중독시키는 방법은 지방과 소금과 설탕을 적절히 섞어 가지고 정제 탄수화물에다 섞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뇌에서 그 헤로인을 먹었을 때하고 같은 부위가 빛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한두 번 먹으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제약회사와 병원들은요, 사람들이 성인병에 걸리고 비만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그리고 뭐 다이어트 어떤 학원, 그런 데는 어떨까요? 사람이 비만해질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이 설탕이나 사탕이 이에 해롭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설탕이나 사탕을 더 이상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니죠. 충치가 생겨야지 돈을 버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더 돈을 쓰고 그 지출을 해야지만 지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좀 어떤 우리가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회방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저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마켓이나 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제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갔어요. 왜냐? 맛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해서 막 영양 성분표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당류가 몇 퍼센트냐 그런 걸 봤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쪽 코너를 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신선식품 코너만 가는데요. 채소하고 과일하고 생선하고 고기가 있는 그쪽 코너만 가죠. 네. 그쪽 코너에는 영양 성분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음식, 그러니까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생선과 고기,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드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동물성 식품은 문제가 콜레스테롤 좀 많은 게 문제예요. 근데 동물성 식품을 드실 때 그 채소를 함께 드시면은 그 해로움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니까 고기를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먹는다는 그런 원칙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은요, 이제 샐러드예요. 샐러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그 채소를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먹고요. 이제 거기에서 뭐 어떤 때는 뭐 연어를 올릴 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스테이크를 올릴 때도 있고 아예 그런 동물성 없이 먹을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채소를 한 2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믹서기에 갈아서 아주 고운 상태로 그 음식을 그 스프를 먹는 것인데요. 이 음식에는 식이섬유하고 피토케미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뭐 라이코펜이 나온다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성분이 있고요. 또 채소를 가열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침 루틴 중에 하나가 레몬을 한 두세 개 정도 즙을 내서 물 1리터에 넣어서 그걸 마시는데요. 그러면은 레몬에서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어떤 항산화 성분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오전 시간은 우리 몸이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인데 또 이렇게 물을 1리터 이상 마셔주면은 그것이 또 독소 배출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네, 제가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끊으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커피를 오후 1시 이전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커피가 정말 좋은 음료이긴 하지만 이제 커피가 이뇨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원래 커피 원두는 초록색 콩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볶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볶는다든지 기름을 튀긴다든지 이런 음식의 문제가 산패가 된다는 거예요. 네, 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피도 인제 갓 볶은 상태에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게 잘못돼서 커피 원두가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먹게 되면은 이게 산패된 기름을 먹기 때문에 이게 몸에 좀 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 하루에 내가 채소를 어느 정도 드신다고 하면 나쁜 부분은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후 1시 이전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좋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아무래도 커피를 드시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데, 건강과 다이어트에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너무 늦게 드시지 마시고 오후 1시 이전에 한 잔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가장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다이어트 책이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다이어트의 고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과 채소를 먹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소화도 쉽게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생선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것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도 찌지 않고요. 그런데 그 고기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었을 때는 소화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아밀라제라는 그 알칼리성 소화액에 분해가 돼요. 그런데 고기는 위 안에 있는 산성 소화액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고기와 밥을 같이 먹었을 때는 이것이 위 안에서 3-4시간을 서로 머무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소화액이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도 소화가 안 되고 밥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부터 3 시까지 극심한 졸음이 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를 할 때요, 이 식단이 고기가 위주다라고 하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주로 채소 반찬을 더 시켜 먹죠. 네. 그리고 이 식단이 통밀이나 뭐 현미밥, 보리밥 이런 밥 위주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채소하고 밥을 먹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분리식만 하셔도 저한테 교육받은 수많은 분들이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체험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